대한불교조 개종은 조선불교조 개종으로 시작해 조선불교, 조계종, 조계종 비구 승단으로 이어졌다. 조선불교조 개종의 일대 종정은 하남선사고 조선불교 일대 종정은 석전선사고 조계종과 조계종 비구 승단의 일대 종정은 만암선사다. 만암선사는 1954년 조계종 일대 종정이 되긴 했지만 그의 그 직을 버리고 백양사로 다시 돌아갔다. 법명은 종원, 법호는 만암이다. 4살 때 아버지가, 11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출가를 해야 명이 길어진다는 한 스님의 말에 1889년 14살에 백양사로 가 취운 도진선사를 은사로 모시고 출가했다. 그의 형도 출가에 같은 길을 걸었다고 한다. 1891년 석전선사의 문화에서 가르침을 받고 화능선사 문화에서 교학을 배웠다. 그 후 본격적으로 수행의 길로 들어서면서 후학을 지도했다. 백양사 운문함에서 백학명선사와 함께 이목고를 참고했다. 이목고는 유명한 화두로 이 몸을 움직이고 끌고 다니는 마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마음의 움직임을 의심하고 또 의심하는 것이다. 7년이 지난 후 어느 날 만암선사는 새벽녘에 호련히 깨닫고 오도송을 읊었다. 고도를 마음대로 쓰고 명경은 앞뒤가 없도다. 두 가지 다한 바람 묵은 수에 불어 닿는다. 내가 칼날 없는 칼로 노지의 소를 잡아서 도소와 같이 공양을 올리니 어디에 은인과 원수가 있을까? 만암선사가 깨달음을 얻자 백학명선사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반겼다고 한다. 이에 도진선사가 만암이라는 법호를 내렸다. 만암눈 추사 김정희가 백파선사에게 훗날 불법을 크게 깨친 이에게 주라는 호로 석전선사와 만암선사가 전해받았다. 혼란의 시대를 살아간 모든 선지식이 그렇듯 만암선사도 1910년 조선 총독부가 일본 불교에 한국 불교를 예속하려 하자 석전만의 진흥과 함께 뜻을 모아 임재종을 세웠다. 그리고 총류함에 광성의숙을 만들어 후학을 양성했다. 1929년 중앙불교전문학교 교장으로 취임하고 1946년 호남 고불총림을 결성하고 1947년 광주 정광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설립했다. 만암은 승단의 재정 확립을 위해 전남 여객버스 회사, 전남 베어링 등을 설립했다. 만암선사는 학생들에게 불경뿐만 아니라 외전도 함께 배우게 했으며 일제에 의해 금지됐던 국사와 지리 등 민족 정신을 심어줄 수 있는 교과목을 채택해 지도했다. 광복 이후 조계종 일대 종정직을 맡았으나 이승만 정권 하에 진행된 불교 정화 운동을 계기로 일부 스님이 종조를 태고 보호해서 보조 진울로 바꾸려 하자 환부역조라며 꾸짖었다. 현재 조계종은 중천조를 보조 진울로 중흥조를 태고 보호로 모시고 있는데 대부분 스님은 태고 보호의 법맥을 이어받고 있다고 한다. 또한 폭력으로 사찰을 강제로 접수하면서 이승만 정권에 의지한 급진적 불교 정화를 추진하자 종정직을 사임하고 백양사로 가 후학 지도에만 전념했다. 만암선사는 반선반농, 즉 하루에 반은 참선하고 반은 농사를 짓는 제도를 확립하고 선가의 일일부작 일일부식,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가풍을 그대로 실천했다. 만암선사가 백양사 주지로 취임했을 때 절은 숙한의 요사체밖에 없는 황폐한 사찰이었다. 하지만 만암선사는 몸소 반선 반농을 실천하면서 추수수학을 40석에서 800석까지 올렸다. 그는 사찰의 학생과 수저들에게도 자급자족 정신을 가르치며 농사나 양봉, 필요 물품을 만들어 판매하게 했다. 이렇게 얻은 수입은 절대로 사사로이 쓰지 못하게 하고 절의 재산으로 취합했다. 만암은 받는 불교가 아니라 주는 불교로 거듭나야 한다며 절의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당시 우리나라는 가난하기 그지없었고 농촌 살림은 더욱 팍팍했다. 특히 보릿고개를 앞두고 식량 사정이 좋지 않았다. 만암선사는 중생이 굶는데 밥이 어찌 넘어가냐며 절에 있는 곡식을 마을 주민에게 나눠주고 절에선 죽만 쑤어서 먹었다. 출가 수행자가 어찌 배불리 먹고 살기를 바랄 수 있으랴. 더더구나 흉년을 당하여 모든 백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출가 수행자가 하루 3끼 밥을 먹는다면 어찌 그 밥이 넘어갈 수 있으랴. 은혜를 갚기 위해 보리쌀을 공양 올리는 마을 주민들에게 보를 보수하는 일거리를 주고 정당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 일은 매년 반복됐는데 일부러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 멀쩡한 보를 허물기도 했다.
그래서 백양사 보는 마을 사람들 금고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한다. 하남선사가 상원사를 구했다면 만암선사는 백양사를 구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국군은 북한군을 정멸하기 위해 사찰에 불을 질렀다. 백양사 또한 예외일 수 없었다. 백양사에 불을 지르기 위해 온 국군들을 보자 만암선사는 이렇게 말했다. 절에 불을 지르려면 나부터 죽이게. 만암선사의 강한 의지에 한풀 꺾인 국군은 향적전이나 극락전만 불태우겠다고 했지만 만암은 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각들이 붙어 있어 한 곳에 불이 나면 도량 전체가 탈 수 있네. 그럼 소중한 문화재도 다 타버리는 거네. 절대로 안 되네. 국군은 어쩔 수 없다며 향적전 대중방에만 불을 지르고 곧장 백양사를 빠져나갔다. 이에 만암선사는 불길을 잡으러 향적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절에 불이 났다는 소식에 마을 주민들이 재빨리 올라와 연못과 계곡에 물을 퍼서 불길을 잡아 선사를 구하고 도량 전체가 다 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만암선사의 모습에 감화를 받은 국군이 향적전에만 불을 놓고 바로 철수한 것은 연기를 태워 상부가 인지하도록 하되 바로 주민이 올라와 진화 작업을 하도록 재빠르게 행동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만암선사는 이 사건을 매우 안타까워하며 시 한 편을 지었다. 풀이는 백양사 승가대 학장 법광스님이 하셨다. 국가의 동난이 산사에도 극심하니 어느 때 그 누가 바로잡으리요. 천년의 문명이 한 가닥 불에 달렸으니 온정으로 녹여 편안케 할지어다. 계곡을 삼킬 듯 토하는 구름은 슬픔만 더하노니 어려운가면 태평한 날 반드시 오리라. 눈 속 달이 찰수록 얼굴은 더 온화하여 안녕된 날 돌아오길 기약하노라. 만암선사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 수산스님이 병문안을 왔다. 수산스님은 스승이 방석을 베개로 군용 모포를 이불 삼아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좋지 않았다. 그래서 좋은 이불을 선물해 드렸다. 만암선사는 이를 보며 한마디 하셨다. 불편하다. 그래서 그 이불은 상좌인 서홍스님을 통해 수산스님에게 보내졌다. 수산스님이 저녁 공양 때 찾아왔다. 만암선사가 말했다. 쟤도 갖다 주어라. 수산스님이 말했다. 스님,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만암선사가 말했다. 자네 말고 먹을 놈이 또 있네. 방 한쪽에 작은 그릇이 있어 음식을 담아주니 쥐가 와서 먹었다. 만암선사는 산짐승이든 날짐승이든 마음 놓고 백양사 마당으로 와서 배불리 먹고 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어느 날 만암선사는 시봉을 맡고 있던 항령스님에게 자신의 소박한 소장품을 문도들에게 나눠주라고 했다. 항령스님이 물었다. 왜 이렇게 스님 것을 죄다 나눠주십니까? 만암선사가 말했다. 마지막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없다네. 담아서 가져가려고 해도 소용없는 일이네. 만암선사의 뒤를 이은 맞상자가 서홍스님이다. 1957년 만암선사는 서홍스님 및 문도들을 부른 뒤 말했다. 사흘 후에 생사의 옷을 벗어야겠다. 서홍스님은 아직 정정한데 무슨 말씀이냐고 반문했다. 만암은 다시 말했다. 이 목에 서홍. 사람은 누구나 옷을 벗을 때가 되면 벗어야 되는 게야. 나 죽거든 간단하게 화장하게나. 그리고 당시 불교 정화 운동으로 톡신승과 대처승의 마찰을 크게 걱정했다. 우리 불교가 수행승 종단으로 가는 것은 틀림없네. 하지만 분규가 있어 손해가 클 것이니 이것이 아쉽고 걱정이네. 만암선사는 불교 정화도 순리와 화합에 따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톡신승이 종단을 이끄는 것은 맞으나 대처승의 활로도 열어줘야 한다며 절의 주지는 톡신승이 맡고 대처승은 포교나 종단의 행정 또는 사업체를 맡는 것으로 하되 상절을 두지 않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 저녁 만암선사는 손발을 깨끗이 씻고 가사장삼을 새로 갈아입은 후 상자들과 함께 중노차를 마셨다. 이때 만암선사가 말했다. 백양사, 중노차 맛이 제일이구나. 지금이 몇 시도냐? 서홍스님이 말했다.
11시 반입니다. 만암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눈을 감고 말했다. 그래. 그러면 갈 때가 되었구나. 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앉아서 조는 듯 눈을 감은 만암 선사는 그대로 입적했다. 세수 81세, 법납 71세였다.